방한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번째 한국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을 것으로 알려집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늘 경제단체 가운데 중소기업 중앙회를 가장 먼저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로 내리고 물가는 4%대로 대폭 올렸습니다. 해외 공연 본격 재개로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금리 인상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을 것으로 유력시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박 3일의 일정으로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또 공동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정상만찬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 등 80명이 초청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상회담과 비슷한 시간 개최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엔 5대 그룹을 비롯해 한화, OCI, 네이버 등 미국과 현안이 있는 기업들이 초청됐습니다. 이 자리에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에 윤 당선인이 동행하는 범위를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경제단체 가운데 중소기업 중망회를 가장 먼저 방문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앞으로 중소기업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인데요. 윤다혜 기자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중소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자 왔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중소기업이 앞으로 더 큰 중견 대기업으로 발전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중소기업 활력 제고, 중견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속 성장, 대기업과 거래 시 제값받는 환경 조성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와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3대 노동규제를 비롯한 획일적 규제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윤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애로도 있었습니다. 원재료 가격 지수가 상승했을 경우 계약 종료 시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 부총리는 현장의 얘기를 듣고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대 후반으로 내려잡았습니다. KDI는 2022년 상반기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습니다. KDI는 1분기 민간 소비가 부진했던 점, 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물가의 상승,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둔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3%에서 소폭 낮춰 잡은 겁니다. 반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국제유가 급등세 등을 고려해 4.2%로 대폭 올렸습니다.
엔터 관련주가 해외 공연 재개 본격화에 호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시기인 만큼 성장주의 부담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엔터주의 향후 전망 김혜영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엔터주가 비상의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1분기 깜짝 실적을 등에 업고 한동안 주춤했던 주가도 화답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향후 전망인데 하반기는 더 좋다는 평가입니다. 트와이스와 NCT 등 주요 아티스트 공연이 가시화되고 있고 신인그룹 등판 등의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앞서 1분기 SM과 JYP는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SM의 1분기 영업이익은 25% 성장한 192억 원, JYP 역시 39% 오른 191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하이브와 YG엔터테인먼트는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진 못했지만 2분기 실적은 기대해볼 만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증권가에선 엔터주의 목표가를 높여 잡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SM의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하나금융투자는 JYP의 목표가를 7만 2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시기인 만큼 거시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금리 인상이 성장주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가격 매력도가 높은 종목을 선별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여기서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거는 사실이나 그 안에서도 특히 멀티플이 조금 만만한 그런 YG나 SM 위주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하다. 한편 오늘장 SM은 3.93%, 하이브는 0.46% 상승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폴더블폰 부품 양산 시작 소식을 알리자 관련주들의 주가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폴더블폰의 시장 성장세도 지속돼 관련주들의 수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인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최근 폴더블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폴더블폰 소재 제조사인 파인테크닉스는 5.08%, KH바텍은 5.29%, BH는 4.34%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가 2.06% 하락한 데 비해 양호한 성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가 상승은 삼성전자가 이르면 오는 8월 차기 폴더블폰인 갤럭시 Z 폴드4와 플립4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과 더불어 화면을 상하좌우로 늘릴 수 있는 이른바 슬라이더블 폰 기술을 선보인 데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폴더블폰 시장의 성장 전망도 주가 상승에 힘을 실었습니다. 삼성전자 기준 올해 폴더블폰 출하량은 1,500만 대 내외로 지난해 대비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형우 신한금융투자연구위원은 하반기에 가장 돋보일 IT업계의 모멘텀은 폴더블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IT업계가 부진해도 폴더블 산업은 전년 대비 1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지속적인 컨센서스 상향 조정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폴더블 수혜는 전사 영업이익 내 폴더블 비중이 높은 일부 부품사들로 집중될 것이라며 파인테크닉스, KH바텍, 인터플렉스, 세경하이테크를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가 2030년까지 전기차 분야에서 국내 총 2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35만 대로 예상되는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2030년 144만 대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144만 대는 2030년 현대, 기아의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의 45%에 달하는 물량으로 양사는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을 323만 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의 대규모 국내 전기차 분야 투자를 통해 국내 전기차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미래 자동차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허브 역할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기아는 전기차 국내 생산 확대 일환으로 오토랜드 화성에 수천억 원 규모를 투입해 연간 최대 15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신개념 PBV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통신 사업에 집중하던 이동통신 기업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탈통신 행보를 보이는 건데요. 메타버스 서비스를 출시한다거나 또 NFT 시장에 진출하는 등 다양한 미래의 먹을거리를 찾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업계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의 김수빈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통신업계 중에 가장 먼저 메타버스 쪽에 진출한 게 SKT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건 SKT였는데요. SKT는 지난해 8월 메타버스 플랫폼 e프렌드를 선보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불꽃놀이 팬미팅부터 공연 예술까지 열리며 이용자들이 즐길 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콘텐츠로 e프렌드는 크기를 키워왔는데요. 지난해 월간 이용자 수는 약 10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3천만 명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올 상반기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총 80개 국가를 진출하며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맹추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가상자산을 연결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e프렌드 내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도 구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도 이제 막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후발주자 아닙니까? SKT와는 어떤 점이 좀 다릅니까? 네, LGU 플러스는 어제 신규 메타버스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아예 특정 고객을 타깃으로 한 점이 특징인데요. 직장인 유아 등에 특화된 플랫폼을 구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겟층이 좁혀질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공개한 서비스가 가상 오피스거나 아니면 키즈 동물원 등이기 때문입니다. 가상 오피스 공간은 재택이 일상화된 업무 환경에 특화된 서비스로 실제 사무실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 키즈 동물원에서는 30여 종의 야생동물과 20여 종의 공룡 등 이미 멸종된 생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베타 버전이 올해 말까지 나오고 내년부터 상용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로써 통신사들 가운데 가장 실적이 부진했던 LGU 플러스는 탈통신 사업 비중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SKT와 LGU 플러스는 메타버스 시장에서 치열한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먹을거리로 발굴하고 있는 게 NFT로 알려져 있는데 각사마다 NFT 활용을 서비스와 연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통신 3사 모두 대체 불가능 토큰 NFT 사업을 적극 확장하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는 어제 메타버스 서비스를 공개하면서 NFT 시장 진출을 동시에 알렸습니다. 자체 캐릭터 문어를 이용한 NFT를 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통신사 가운데 처음으로 커뮤니티형 NFT 시장에 진출했다는 설명입니다. LGU 플러스는 오는 25일에 문어 NFT 200개를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발행하고 문어 NFT 홀더들의 전용 커뮤니티 채널도 공개합니다. 이 외에도 아이돌 라이브 플랫폼을 활용해 자체 콘텐츠를 NFT로 만들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SKT는 메타버스 서비스 e프렌드와 접목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안으로 e프렌드에 NFT 마켓플레이스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장터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메타버스의 아바타를 장식하는 의상 등 아이템을 NFT로 만들어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KT지 않습니까? KT도 지금 NFT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어떻습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KT는 조직 내 신사업 전략팀을 최근 NFT 사업팀으로 개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도 NFT 시장에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요. 국내 통신사 중에 R&D 조직 내 NFT 관련 팀을 꾸린 건 사실 KT가 유일합니다. 앞서 KT는 지난달 NFT 베타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밍클에서 NFT 베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밍클은 NFT를 발행한다는 의미의 민팅과 모임 동아리를 뜻하는 클럽의 합성어입니다. 첫 프로젝트로는 스토리위즈가 제작한 웹툰을 활용했습니다. KT는 웹툰을 비롯해 부동산, 스포츠 등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NFT를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가장 넓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탈통신을 크게 강조했던 KT는 올 1분기 통신 3사 가운데 가장 좋은 실적을 냈는데요. 성과로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통신사들은 탈통신 행보를 적극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업계의 탈통신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수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 말 만료 예정이었던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연장될 전망입니다. 이를 두고 임대차 3법 제도 개선을 예고한 새 정부가 관련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 지난해 6월부터 이달 말까지 1년간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이고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는 등의 꼼수를 부리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도 함께 모색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번 조치를 두고 출범 전부터 임대차 3법의 완전 폐지 또는 축소 의사를 밝혔던 새 정부가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도 제도 개선의 어떤 여지를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확보하고 또 민간에서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시간을 갖다가 한번 벌어보자 하는. 업계에선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 취지에서 마련된 법이지만 오히려 그 취지를 넘어서서 집주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는 법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전월세 신고제의 호응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강행된다면 시장 안정 효과보다는 임대인들의 반감을 일으켜 전월세 매물 가격 상승이나 매물 감소 등의 부작용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둔촌 주공 사태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시공단은 둔촌 주공 공사 현장에 설치된 타워 크레인을 다음 달부터 전면 해체한다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해 대출 보증 중단 사태까지 예고돼 현금 청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둔촌 주공 시공단이 재건축 조합에 대한 7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합 측은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에 오는 8월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비 대출금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주단은 사업비 대출 연장과 관련해선 조합과 시공단 간에 합의가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공단 측은 사업비 대출 연장에 대해서는 대주단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대출자가 사업비를 갚지 않으면 시공단이 대위 변제를 한 후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조합은 시공단의 연대 보증을 통해 7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대출받았습니다. 만약 만기 연장이 안 될 경우 금융기관은 보증을 서준 시공단에 대출 상환을 요구하며 대위 변제를 받게 됩니다. 대위 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채무자 대신 변제해주고 변제를 해준 사람이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둔촌주공의 경우 조합이 갚을 돈을 시공단이 대신 갚아 구상권을 갖게 됩니다. 구상권이 넘어가 사업비 대출 채권이 시공단에 넘어가게 되면 재건축 사업장은 시공단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유치권을 갖고 있는 시공단은 유치권과 함께 은행 채권을 갖게 되는데 채무를 갚기 위한 수단으로 시공단이 사업장을 경매를 개시할 권리까지 생기는 겁니다. 경매 개시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경매에 들어가게 돼도 이미 공정률 52%에 유치권 규모가 2조 원 규모인 만큼 시공단을 제외한 다른 건설사에서 경매에 참여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공단이 경매에 참여해 사업장의 권리를 가져오게 되면 12,000여 호 중 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든 세대를 일반 분양으로 돌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낙찰자가 지급한 대금을 조합에서 분배받게 됩니다. 아파트를 받을 권리를 상실하고 이른바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조합 측은 시공단의 선전전에 휘둘리지 않겠다며 서울시의 최종 중재 방안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지만 서울시의 중재가 강제성이 없는 만큼 해답이 나오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삼성전자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스마트폰 악성 앱 설치를 차단하는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공개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이력이 확인된 앱의 설치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앱을 설치할 경우에 경고 또는 차단 알림을 팝업으로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중에 갤럭시 S21과 S22 시리즈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후 순차적으로 원 UI 4.1 이상 적용된 국내 모든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LG전자가 상업용 프로젝터 LG 프로빔을 앞세워 국내 스크린 골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냅니다. LG전자는 최근 골프장 예약 플랫폼 김캐디와 서울 강남구 김캐디 본사에서 국내 스크린 골프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스크린 골프장 수는 10,000개 내외로 추진되는데 이번 협업으로 LG 프로빔 공급 확대가 기대됩니다. LG전자는 향후 프로젝터뿐만 아니라 스크린 골프장이 필요한 다양한 가전으로도 협업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김학도 이사장 취임 2주년과 가정의 달을 맞이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소통 강화에 나섭니다. 김학도 이사장 등 중진공 임직원 20여 명은 오늘 경남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사랑의 한 끼 나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어르신 등 지역 주민 300여 명을 초청해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 배식과 설거지 등에 손을 보탰습니다. 또 거동이 불편해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중진공 임직원들이 가정을 찾아 도시락 배달에도 나섰습니다. 앞서 중진공은 복지시설 내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 조성을 돕기 위해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모은 기부도서 1,000여 권을 평거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김학도 이사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 지역사회가 꾸준하게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기 테크노파크가 반월 시화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 다각화 지원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장민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내 최대의 제조업 중심 집적단지로 자리매김한 반월시와 산업단지. 지난 1977년 조성돼 우리나라 제조업을 받치는 기둥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성장이 정체를 보이면서 위기를 맞은 상황. 반월시와 스마트 그린 산단에 있는 2만여 개의 기업 중 1개에 도달해 매출이 줄어든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정통산업과 신산업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 반월시와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단은 어제 경기 테크노파크 RIT 센터에서 사업 다각화 지원 센터를 열었습니다. 사업 다각화 지원 플랫폼 사업은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촉진 사업의 대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제조기업의 성장 정체와 부가가치 창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디지털 환경 기반의 신사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사업 다각화 지원센터는 반월시와 산업단지 내 기업 접근성을 높여 유망 기업들의 사업 다각화 추진 경험을 확대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도와드려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그걸 통해서 고용이 창출되는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사업 다각화 지원센터가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과 새로운 활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도 때이른 낮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7도, 대구는 29도로 초여름처럼 덥겠는데요. 다만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서늘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는 맑다가 내일 저녁부터 흐려지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영동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낮 기온 서울과 청주가 27도, 춘천은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속초와 강릉, 울진의 낮 기온 25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 27도, 부산 25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서해 중부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체로 구름 많겠고 기온은 갈수록 더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 서울의 낮 기온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수행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